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 지배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신작 소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우일에,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런 것도 다 소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신작, 새로 만들어내는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소설이 될 수가 없는 이유, 다큐멘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동원됐던 실제 주역들이 지금 다 살아있고 검찰에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총괄 지휘자격인 김성태 쌍방그룹 회장이 지금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우선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서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개 한 3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쪼개기 형태로,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못 가지고 나가니까 밀반출했다. 1인당 3만에서 9만 달러, 그러면 대략 한 4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화장품 케이스, 책갈피 이런 것들 사이에 끼워서 중국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이거는 각 개인들 진술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김성태 당시 회장의 최측근이죠. 방용철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모아서 북한 측에 건넸다. 이거 아마도 방용철 부회장이 또 이와 관련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동원됐던 임직원이 40명이면 그 임직원들 검찰이 상당 부분을 조사했을 것이고, 항공편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증거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용철 부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2020년 3월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 김성태 회장을 대리해서 조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해, 이건 11월 말 12월 중순이고, 그해 1월 달에도 또 이때는 200만 달러를 전달했죠. 이때는 임직원 36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북한 황해도에 있는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비용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송금했는데, 이때 돈을 가지고 나간 것뿐만 아니고 일부 임직원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적발된 기록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록도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른바 전화통화, 이게 이제 그 1월 달인데, 이화영 평화부지사 폰으로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김성태 당시 회장을 바꿔줬다는 거죠. 이때 이재명 지사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맙다는 얘기는 바로 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 이걸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넘겨주니까, 북한에 송금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왜냐면 그 자리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유추를 해보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 그 다음에 북한 관계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안부수 아태해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스마트팜 조성 비용으로 경기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고마운 일이다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를 하고 그걸 김성태 당시 회장한테 연결을 시켜줘서 이재명 지사가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거는 바로 스마트팜 조성 비용 대납, 이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한 거죠. 김성태 전 회장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후 맥락 진술 딱 들어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1월에 그렇게 되고 나서 4월에 또 300만 달러를 주죠. 처음 합의 사항이 500만 달러였으니까 300만 달러를 줍니다. 주고 나서 5월에 김용, 그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대변인이었습니다.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이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김성태 회장을 만나서, 여기에서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대북송금 얘기를 듣고 또 고맙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의 상세한 구체적인 진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남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음식점도 특정이 돼 있을 겁니다. 특정이 되어 있는 이 음식점의 매상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보가 돼서 정황 증거로 뒷받침이 될 것이다. 또 그거보다 조금 전 2018년 12월 초에 김성태 회장이 아태협 안부수 회장하고 같이 중국 단둥에서 중국 국가보위성인 리호남 공작원하고 또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팜 조성 비용 대납 이걸 요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이화영 평화부지사하고 만납니다. 그것도 쌍방울그룹 본사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 본사에서 만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편에서 500만 달러가 지금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성태 회장이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해야 되겠다. 대신 북한에 있는 광물권 채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하게 해달라. 아마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서 실제 광물권을 채굴한다기보다 나노스 같은 쌍방울 계열사들의 주가 조작을 하려고 시도하려고 실제 그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경기도를 매개로 해서 일부 경기도의 돈을 대납해주고 대신 자기는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교섭을 하면 자기 쌍방울그룹 개별 회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부터 광물권 취득 허가 이런 거를 받고 그걸 기화로 주가 조작, 주가 띄우기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이런 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윈윈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그거 한 몇십억 정도 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주가를 띄워서 그걸 조작해서 자기네들이 팔고 어쩌고 돌리면 1,000억 이상은 쉽게 손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이 두 양쪽 사이에 이해관계를 맞아떨어지게 한 것. 그러니까 그런 관련한 진술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김성태, 이화영이 쌍방울그룹 본사에서 만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중국에서 200만 달러를 준다. 왜냐하면 요 만난 시점이 11월 달이니까 12월 초니까 한 달 뒤면 1월이죠. 1월 즈음에 200만 달러를 실제 북한에 주고 4월에 300만 달러를 환치기 수법으로 해서 마카오에서 전달을 하고 이것도 다 검찰이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월에 2019년 5월에 그 쌍방울하고 북한 민경련이 실제 계약을 합니다. 이게 이제 500만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보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광물권 채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 확보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그 다음에 아마 방용철 부회장 이제 중국에서 돈을 수거해서 북한에 건넨 사람, 이 사람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꼭 배석했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 이와 관련한 진술을 했을 것이다. 거기다가 돈을 3만 달러 내지 9만 달러씩 들고 비행기를 타고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던 그런 임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40명 해서 이 중복되는 인원 빼도 56명인가 된다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조사를 했어도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을 들고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가 그 돈을 숨겨서 중국에 가서 누구한테 주었다. 왜냐면 국내에서 이 자금 계획을 마련해서 지시하고 돈을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지금 태국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인척이라고 하죠. 그 자금 총괄부무당, 뭐 금고지기 이렇게 언론에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전달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직원들이 중국으로 가져가서 방영철 부회장이 거기 가서 다 수거해서 북한에 전달했다. 이런 것들은 임직원들이 있죠. 방영철 부회장이 있죠. 그 같이 동석했던 안부수 회장이 있죠.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의 진술이 있죠.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충분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하고 오간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쌍방울그룹 본사에 남아있고, 언론 보도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북한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약속을 받고, 또는 북한도 이제 경기도가 스마트팜 조성비 낸다고 그랬는데 안 내니까 얼마나 안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쌍방울이 선뜻 대납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표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19년 5월에 북한에 이러저러한 친서를 보내고 11월에는 자기 방북을 초청해달라 하는 서한을, 공문을 또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에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북 송금 대납 사건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의 대권 플랜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 돈을 자기가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쌍방울로부터 너희는 북한과 이러이러한 걸 하면 이득이 많이 될 거니까, 또는 심지어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그 이득을 니네가 챙기고 나는 방북하는 비용, 북한이 돈을 달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소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굳이 얼굴을 맞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러 본인이 김성태 전 회장과 만나는 것은 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제 법조인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들통났을 때 그거를 자기는 발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공문 중에 이화영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전결 이래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북한에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전결.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마 몰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 이화영 부지사 전결사항이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이거 법정에 가서도 먹히지 않을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결권을 줬다는 거는 말이 전결이지,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플랜을 위해서 방북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그거를 평화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하나 전부 다 보고해서 결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현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아직 시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평화부지사실에 이화영 혼자 있는 거 아닐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주변에 수사를 마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이 수많은 증거와 팩트들, 이거에 따라서 이게 소설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아주 상세하게 지금 검찰의 조사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주장과 검찰의 수사 기록상, 이거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면 서로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승패는 보나마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